그러니까 쓸 수만 있다면 요것도 쓰고, 그러니까 쓸 수만 있다면 요것도 쓰고.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민대학교는 교과성적 우수자, 그 다음에 국민 프론티어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전형으로 매년 약 20명 정도를 보내요. 뭐 각각의 인원수의 배분율은 그때부터 다르고요. 저는 국민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국민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국민대는 참 난해한 학교라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이상하게 합격할 것 같은 애들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국민대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국민대 떨어지고, 그 친구는 오히려 중앙대 탐구형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국민대를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까지 해봤는데, 면접으로는 거의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추합도 있었고, 추합이 한 30%, 최추합에서 한 70% 정도 됐던 것 같네요. 근데 일단 1차 서류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잘 모르겠어서 오늘은 그 점을 좀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주요 사항의 변경을 살펴볼 거고, 모집단이랑 모집인원 살펴보면서 제가 두 가지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성적 우수자랑 국민 프론티어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해 드릴 거고, 학교장 추천까지는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볼 거고, 근데 또 농어촌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대는 농어촌이 되게 중요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하면 떠올려야 될 학교가 광운대랑 국민대예요. 그럼 재직자 전형 역시 있고, 실기주 전형은 뭐 크게 제가 건드리진 않는다는 거. 이따가 99페이지에 있는 장학금도 한번 터치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대박이지 않나요? 지금 영상 하나 찍는데 장학금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모집 요강 브리핑 할 때는 장학금 설명 안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서 자소서에도 좀 쓰시고요. 수시 모집 모든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만 있다면 요것도 쓰고, 그러니까 교과성적 우수자도 쓰고, 국민 프로도 쓰고, 학교장 추천도 전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농어촌이 된다면 농어촌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대는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좀 고민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 더 중요하죠. 항상 여기서 볼 때는 이 교과성적 우수자,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하는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두 개의 배분율을 봐라. 그리고 여긴 학교단 추천 전형인데, 학교단 추천 전형은 종합이긴 하지만 교과를 더 많이 보는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배분율을 보면 이 학과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영어영문학부의 경우에는 좀 더 실력적인 측면, 전공적 합격 측면을 더 보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명, 14명으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비율을 비슷하게 선발하겠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 우수자 전형을 더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교과 우수자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대에서 조금 눈여겨볼 학과는 여기 있는 정치외교학과라고 하고요. 언론 쪽은 너무 인원수 적어서 재학생을 안 쓰게 할 겁니다. 그리고 법학부가 지금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27명 선발하는데요. 학종으로 법학부 27명 선발하는 거는 아주 많은 인원수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게 광운대잖아요. 광운대는 몇 명 뽑았죠? 30명 넘게 뽑았죠. 그래서 광운대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국민대 법학부보다는 광운대 법학부가 좀 더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영학부가 29명인데요. 이것도 이제 학종 29명이 썩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인원수 배분을 봤을 때 확실하게 전공적합적인 학생들을 더 선발하기 원한다라는 거를 경영학부의 내포로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꿀팁이 나갑니다. 자, 국민대의 창의공과대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눈 딱 뜨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신소재공학부를 쪼개놨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쪼개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기계금속재료란 단어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요. 전자공학부도 잘 보세요.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계속 보다가 막판까지 경쟁률을 보다가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소서는 어떡하나요? 자소서는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일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시일 동안에 내가 원래는 전자시스템 공학 전공에 좀 더 맞게 썼는데 경쟁률에 유리함을 봤더니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여기 썼다면 이쪽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있고요.
야,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엄청 유명하죠. 근데 이제 한양대 자동차공학과랑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면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쪽에 현대자동차가 아예 건물 하나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IT융합학과와 자동차공학과는 둘 다 약간 내신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길 바란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네요. 사실은 보시면 여기 과학기술대학으로 돼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 안에서의 과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응용학부 가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학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률을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 프론티어 전형 위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 학교나 추천 전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도 중요합니다. 오,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본 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9월 8일에 마감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9월 9일에 마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9월 8일에 마감한대요. 거기다가 서류도 하루 만에 다 마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과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근데 국민대를 넣으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대는 아까 우리가 본 고려대나 타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실수요자가 많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마감을 해버리는데 굳이 국민대를 넣었다면 국민대를 꼭 갈 생각이 있는 애들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타이트하네요. 근데 우리 이거 보기 잘한 것 같아요. 저는 9월 8일에 마감하는 학교가 몇 개 없어서 거기에 국민대가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전형료 아까워서 대학을 못 쓰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장학금은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네, 교과 전형 볼게요. 이제 이 교과서 전형의 경우 면접을 언제 보는지가 일단 중요해지는데 일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네, 특성고는 쓸 수 없지만 자율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고 중에서 마이스터고는 못 쓰고 특수학고 중에서 대안이나 자율고는 쓸 수 있다. 요게 좀 독특하네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어떤 조건이냐면요. 2개 영역 등급 합 6이내인데 사과타면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학 가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인문은 과탐에도 상관없지만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형을 선택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과탐은 반드시 선택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탐으로는 자연계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최저는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입니다. 한 개 차이가 있죠. 참고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2외국어 및 한문은 탐구 영역 한 과목 인정하지 않음. 이것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다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입시를 국민대를 한다면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문계는 영어 상위자가 학교생활 기록 영어 성적 상위자가 동점자의 우선순위에 있게 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엔 수학 성적의 상위자가 우선순위에 있게 되네요.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평가위원이 3인이에요. 다른 데는 보통 2인인데 여기가 3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오는데 낮게 나온 이유 자체가 아까 우리 봤듯이 8일에 마감을 해버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 쓰는 애들은 좀 성적이 좋으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쓸 학교들이 많고 국민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써버린 경우도 많아요. 자소서는 면접고사 시에 반드시 이제 꼼꼼하게 검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면접 가면 다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데 자소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마이스터고도 쓸 수 있고, 국외고도 쓸 수 있고, 학력 인정 학교라면 다 쓸 수 있다라는 독특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종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전형은 수능 최저가 2합 6, 2합 7이었는데,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그리고 교과서 전형은 그 면접관이 3명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종합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역시 3인이군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는 2인이 하고요. 그 다음 면접을 볼 땐 역시 3인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이런 점이 좀 달라요. 다른 학교는 지금 2명 정도가 면접을 보는데 여기는 3명이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 3명이 되면은요, 시선 처리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를 미리 좀 연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국외고의 학교장 추천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검정고시 또한 학교장 추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이스터고나 이런 쪽은 어쨌든 학교장 추천으로 받아준다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점은 우리가 아까 교과수사 전형 봤을 때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여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을 좀 많이 보긴 하지만 수능 최저는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30에 서류평가 70으로 이 교과의 비중을 좀 낮췄어요, 최근에. 아, 비교과로 충분히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이제 입결을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려야죠. 입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인문계열의 계열 평균이 2.05, 자연계열의 계열 평균이 2.37이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인문계열의 합격자 계열 평균이 2.33, 자연계열이 2.54. 그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에 비해서 0.3씩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2.71, 자연계열의 2.80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광운대 학교에 비해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그러니까 이게 광운 참빈제 전형이 학종이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학종인데 이 두 전형의 입결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왜냐면 광운대는 3등급 때 3.4, 3.7 그 정도였는데 여기 2.7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떨어졌던 학생, 그러니까 여길 떨어지고 중앙대를 붙었던 일반고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일반고면서 활동이 좋았고 4등급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이런 학생이 국민대를 쓰게 되면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내신 컷을 당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게 전형은 안 볼 거예요. 농어촌 전형은 잠깐 볼게요. 왜냐면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톡은 안 됩니다. 선배수 선발에서 70, 30 하는 일반 학종형을 취하고 있고요. 역시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동일합니다. 농어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지금 12년만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6년 학생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12년만 되니까 이걸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적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국민대는 제가 농어촌 학생 전형을 준비해줬을 때 한 5년간 통산했을 때 합격률이 100%였어요. 국민대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4등급인 학생들을 제가 막 지원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등급, 3등급까지만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15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면 거의 다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자 전형은 정말 상위 대학들만 치열하고 이 이제 국민대는 한 중상위 대학으로 봐야 되잖아요. 중상위 대학의 경우 이 정도는 저는 뭐 야간이기도 하고 또 게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은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대회들을 나간 학생들에게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주고 있는데 저는 저런 접근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저 대회를 쓸 수 있는 데는 국민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SW 소프트웨어 뭐 이런 전형에서 그렇게 대회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라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언급해야 될 부분은 장학금이죠. 신입생 등록금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수업료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경북대 거 봤었잖아요. 경북대 때 막 180 막 이랬는데 딱 2배죠. 뭐 2.5배인 것도 있습니다. 학과별로. 자, 여기 보시면 학종 같은 경우에는 5% 이내인 자에게 주고 있으니까 교과선적 우수자든 국민 프론티어든 학교장 추천이든 전부 다 받을 수 있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 받은 거 본 건 2번 정도 있네요. 광운대는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광운대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장학금 받고 가면 기분 되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교과 성적 우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계열 평균이 약 2.05, 2.37로 그 다음에 이제 학과별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학과에서 좀 눈여겨볼 학과를 얘기하자면 그 교과 성적 우수자 중에서 미디어 전공을 택한 학생들의 입결 평균이 1.6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와 그 다음에 이제 광고공부학 전공 이쪽 1.69, 교육학 1.69 나머지는 뭐 1등급 대 후반이나 2등급 대 초반으로 해서 평균에 거의 가까운데요. 방금 말씀드린 3개의 학과는 교과 성적 우수자로 지원하는 경우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과 성적 우수자의 자연계열의 경우 또 높았던 곳은 자동차공학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17 정도였고 또 바이오 발표 융합학이 있었는데 이게 1.94로 높았어요. 그리고 좀 낮았던 곳은
융합기계공학이 2.50, 에너지기계공학이 2.55, 건설시스템공학부가 2.7 이 정도로 좀 낮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등급대 초반은 돼야 교과성적 우수자를 쓸 수 있는데 그나마도 학과를 좀 봐서 너무 높은 학과는 교과성적 우수자보다는 차라리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학교당 추천 전형에서도 높았던 학과들이 보이는데요. 인문계열의 경우 사회학이 1.98, 미디어 전공이 1.88, 관공부학이 1.71, 교육학이 1.73으로 높았고 그나마 좀 낮은 거로 체크되는 거는 법학부가 2.31, 경영정보학부가 2.53, 빅데이터 경영통계전공 인문이 2.62 이 정도였네요.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에너지기계공학 전공이 학교나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에 좀 부합하는 30, 70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3.03, 건설시스템공학부가 3.40 이 정도였으니까 잘만 고른다면 학교나 추천 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학과를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신 컷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수시지원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간 디자인 학은 1.76, 그러니까 국민대가 그런 디자인 쪽이 세잖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건강 재활 전공이 1.89입니다. 되게 높죠? 좀 낮았던 학과는 유라시아학이 3.17이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2.7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내신 평균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 프론티어 자연계열의 경우는 전체 평균이 2.8인데 에너지 전자 융합 전공이 3.02, 소프트웨어학이 3.21 이 정도였고 특별히 높았던 건 역시나 응용화학입니다. 응용화학이 2.16. 제가 작년에 응용화학 입결 높을 거라고 안 쓰겠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입결이 높게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국민대에 대해서 브리핑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국민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시고 비밀 댓글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